딸의 얼굴이 화면에 비친 건 단 2초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알아차렸죠. 훈련 중 사고가 아니란 걸. 군 생활을 30년 해온 제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인이 아니라 엄마로서 부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주한 건 딸이 감추려 했던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중령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걸려온 딸 유진의 영상 통화였죠. 23살의 딸은 군복을 입은 채 밝게 웃고 있었지만 수연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수연은 딸의 왼쪽 볼에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자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출신으로 28년간 군복무를 했던 수연에게는 그런 흔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죠. 유진아, 얼굴에 뭐가 났니?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유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볼을 가리려 하는 모습이 수연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아, 이거요? 훈련하다가 좀 다쳤어요. 별거 아니에요. 유진의 대답은 너무나 성급했습니다. 수연은 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죠. 23년간 키워온 딸의 표정 변화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훈련이라고? 어떤 훈련인데? 수연이 더 자세히 물어보려 하자 유진은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화면이 꺼지기 직전 수연은 딸의 입술 끝자락에도 작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눈에서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죠. 전화가 끊어진 후 수연은 오랫동안 빈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인으로서 쌓아온 직감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죠. 딸에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남겨진 그 흔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28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수없이 봐왔던 그런 종류의 상처였습니다. 훈련 중에 생기는 찰과상이나 타박상과는 명백히 달랐죠. 이건 맞은 거야. 수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딸의 왼쪽 볼에 있던 붉은 자국은 손바닥 크기와 비슷했고 입술의 상처는 이빨에 찔려 생긴 것 같았죠. 무엇보다 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섞인 그런 표정을 수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서재로 향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죠. 군 시절 인맥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딸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진이가 육군 제7사단 소속이라고 했지. 수연은 기억을 되짚어가며 딸의 소속 부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그 부대는 자신도 잘 아는 곳이었죠. 몇 년 전 합동훈련에서 방문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 상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니 가슴이 타들어갔죠. 새벽 5시 수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엄마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직감이야. 수연은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며 다짐했습니다. 전역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몸에는 군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죠.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수연은 차에 시동을 걸며 강원도로 향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10시였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들을 바라보며 딸을 처음 군대에 보냈던 날을 떠올렸죠. 유진은 그때 자랑스럽게 말했었습니다. 엄마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수연은 제7사단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부대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죠.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는 이등병이 수연을 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수연이 정중하게 말하자 초소 근무자는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수연의 마음은 불안했죠. 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끊었는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면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 부사관이 나와서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훈련 일정 때문에 면회가 제한되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수연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직 군인입니다. 김수연 중령이었습니다. 수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부사관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면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수연은 부대 정문 앞 카페에 앉아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같은 기수로 전역한 박 준장에게 연락했죠. 그는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저 김수연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연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가? 수연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딸의 면회가 필요한데 부대에서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죠. 박 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내가 연락해 볼게. 1시간 후에 다시 시도해 보게.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또 다른 인맥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재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최 대령이었죠. 그녀는 수연의 후배로 항상 존경을 표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1시간 후 수연은 다시 부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사관이 나와서 면회 승인이 났다고 알려주었죠. 면회실로 들어서는 순간 수연의 심장은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 유진이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앉아 있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상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죠. 왼쪽 볼에 붉은 자국은 여전했고 입술 끝에는 작은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수연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자리에 앉자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밝던 눈빛이 어딘가 움츠러들어 있었죠. 마치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전화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유진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딸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즉시 느꼈죠. 보통이라면 엄마가 면회 오는 것을 기뻐했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어제 영상 통화할 때도 이상했는데. 수연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유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훈련 중에 넘어져서 다쳤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왼쪽 볼의 상처는 손바닥 자국과 너무나 유사했고 입술의 상처 역시 강한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죠. 유진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걸 엄마가 모를 것 같니?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지자 유진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며 수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엄마, 정말 괜찮아요.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세요. 유진이 간청하듯 말했지만 수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복종이 동시에 보였기 때문이죠. 이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협박이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누가 그랬니? 누가 너를 때린 거야? 수연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유진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적 없어요. 진짜 훈련 중 사고예요.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시선도 계속 피하고 있었죠. 수연은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딸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 30분 동안 수연은 계속 딸을 설득하려 했지만 유진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면회가 끝나갈 때쯤에는 더욱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면회를 마치고 부대를 나선 수연은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딸의 상태를 그냥 두고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수연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군 시절 함께 근무했던 정보참모 출신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령이었죠. 대령님, 저 김수연입니다. 부탁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연이구나. 무슨 일인가? 수연은 상황을 설명하며 제7사단 내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간부나 부조리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죠. 이틀 후 이 대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죠. 수연아, 좀 심각한 정보를 입수했네. 하 중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군들에게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 수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죠. 하 중사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폭언은 기본이고 구타도 서슴지 않는다는 얘기야. 더 심각한 건 성적 모욕까지 일삼는다는 거지. 여러 여군들이 피해를 봤는데 다들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죠.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군 내부 게시판에서도 은근히 회자되는 인물이야. 하지만 계급이 있고 부대 내에서 영향력이 있어서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군 관련 커뮤니티와 익명 게시판을 샅샅이 뒤졌죠. 그 과정에서 하 중사와 관련된 여러 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군들이 하 중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라는 글부터 시작해서 누군가 신고해야 하는데 다들 무서워한다는 내용까지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전출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글도 있었죠. 수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하 중사의 행태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죠. 새벽 5시 수연은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여러 번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수연의 참을성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사흘 동안 모텔에 머물며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죠. 수연은 가방에서 깔끔하게 다린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엄마가 아니라 전직 중령으로서 나서기로 한 것이었죠. 오전 9시 수연은 제7사단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면회실로 가지 않았죠. 대신 큰 종이에 매직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 중사의 여군 괴롭힘을 고발합니다. 우리 딸들을 지켜주세요. 군 내 폭력과 성희롱을 근절하라. 수연은 정문 앞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피켓을 높이 들어 올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딸입니다. 수연이 목소리를 높여 외치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도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죠. 정문 초소에서 나온 헌병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는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 하지만 수연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죠. 수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헌병도 쉽게 강제로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전직 중령이라는 신분도 한몫했죠. 오후 2시쯤 지역 언론사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제보했던 것 같았죠. 기자는 수연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일로 이런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 딸이 군 복무 중인데 하 중사라는 인물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이를 은폐하려 하고 제 딸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연의 증언은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전직 중령 출신 어머니, 딸의 군 내 괴롭힘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방송이 나간 후 수연의 휴대폰에는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군청 민원 담당자,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까지 연락해왔죠. 저희 딸도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한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수연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자신의 딸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었죠. 그날 밤 수연은 모텔방에서 동기 장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수연의 시위와 언론 보도가 나간 지 이틀 후 제7사단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국방부군 인권센터 조사관들이 부대에 도착했죠. 수연은 정문 앞에서 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 수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박 준장의 전화였죠. 수연이 조사가 시작됐네. 하 중사는 오늘 오후에 보직 해임될 예정이야. 정말입니까? 그럼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직 정확한 건 모르지만 여러 피해자들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어. 내 딸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 같아.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흘간의 일인 시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죠. 오후 3시 부대에서 한 장교가 나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죠. 혹시 김수연 중령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대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대장실에서 만난 김대령은 예상보다 진중한 모습이었죠. 중령님, 이번 일로 부대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조사 결과 하 중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제 딸과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출 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 중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부대장의 말을 들으며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수연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 전화를 받았죠. 유진아, 괜찮니? 엄마, 고마워요. 다른 언니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수연은 다시 제7사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피켓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딸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유진은 다른 부대로 전출되기 전 마지막 면회를 위해 나왔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딸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거의 나았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죠. 예전에 밝고 당당했던 유진의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유진이 먼저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딸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죠. 괜찮다. 엄마가 할 일을 한 거야. 처음에는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창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른 언니들이 저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의 말을 들으며 수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딸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중사는 어떻게 되었니? 저녁 처리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원하는 부대로 전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면회가 끝나갈 즈음 유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단정하게 거수 경례를 했죠.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아, 왜 갑자기? 엄마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엄마는 저를 구해주신 영웅이세요.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수연도 마음이 뭉클해져서 딸과 같이 거수 경례로 화답했죠. 넌 군인이고 난 평생 너의 엄마다. 이 전쟁 우리가 이겼다. 수연의 말에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유진의 웃음이었죠. 면회실을 나서는 길에 수연은 부대 정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피켓을 들고 서 있던 그 자리가 이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른 부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딸들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죠. 차에 시동을 걸며 수연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군인 엄마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딸들을 지키는 어른으로서 말이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수연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군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었죠. 유진이는 여전히 군인이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처럼 나도 누군가를 지키는 군인이 될 거야. 그리고 저는 오늘도 아이를 지키는 평범한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군인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인생이었습니다.